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번져나가고 있지만 벌써 금융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강조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는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고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금융 혁신을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면 형태로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존의 비대면 금융에 익숙했던 1020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까지도 금융회사에 영업정모에 방문하는 대신 클릭 몇 번으로 금융 상품을 찾을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만큼은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큰 파동 이후에 시장이 새로 재편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분야보다 금융권의 판도가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재테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이득규 대표님, 차도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표님? 이번 한 주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시간을 뜻깊게 가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투표를 하고 나니까 벌써 이제 오늘 녹화일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많이 힘든가 보네. 말끝마다 듣고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가지라고. 커피 사 먹을 돈으로 빌딩 투자할 수 있다면 믿겠어? 요즘 같은 불황기에 안전한 투자가 있다면 용기를 좀 내보고 싶어요. 이대리, 배대리, 우리 차 이사님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항상 입 모아서 외치는 바로 상품입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네. 그분에게 임대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리츠보다 더 좋은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계차주, 내가 살던 집에 재임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도가 좀 둔하고 안정적이다라고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정적이긴 한데 도대체 얼마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원금 3천만 원과 1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최종 수익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좀 경제가 불황이고 시국이 불안정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 안전한 투자가 더 낫다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팩트죠? 네, 맞죠?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사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발언, 이러한 흐름이 핀테크 산업에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까요? 실제로 코로나 확산의 반면에서 기존의 그 비대면 금융기관에 익숙했던 102등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4차 혁명이라는 시장에 좀 더 앞장서고 쉽게 익숙하게 다가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비대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네. 그동안 비대면 거래에 익숙했던 10대, 20대 좀 젊은 층은 물론이겠거니와 그렇지 않았던 중장년층, 뭐 어르신들까지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또 이게 해보니까 편하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조금 더 빨리 그런 것들을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시선들도 있는데요. 두 분이 필드에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체감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이런 문의나 뭐 고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달라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저희도 이제 세미나를 보면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코로나 전에는 아무래도 참석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방문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요즘에는 제가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죽하면 제가 블루투스까지 구입을 할 정도로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금융권의 변화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보면서 핀테크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궁금증 해결 또 전문가 상담 방송 중,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핀테크 박람회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28일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 참가할 온라인 부스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참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금융당국과 대사관 등의 온라인 전시관 링크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문 용어의 순화와 표준화를 위해 국어 책임관 제도를 도입하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최근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새로운 금융 용어들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불편과 혼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테크핀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기반 간편 결제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에서 모바일 카드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건데요. 카드업계는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5차 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한 정책 연구에서 핀테크 등 혁신금융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금융회사들의 글로벌화도 더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P2P 금융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입과 영업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중앙기록관리기관 등 인프라 구축 등인데요.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 금융업 등록을 할 수 있고 각종 공시와 관리,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P2P 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핀테크 투자 백서인 만큼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혁신과 시행세칙이라는 단어였는데요. 두 분도 반가우셨죠? 네네. 기사에서 급변하는 지불 결제 시장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네. 제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지불 결제 시장이 크게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불 결제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 화폐 탄생과 동시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최초에는 이제 현금을 주로 현금 전에 이제 물물 교환이 있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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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 교환 이후에는 현금이라는 것이 제도가 생겨서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결제 시장이 카드 시장이 발생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플라스틱 카드에 신용 결제를 해서 카드로 결제했던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 시장이 모바일 결제. 시장으로 발전됐고요. 최근에는 이 모바일 시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간편 결제라는 시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간편 결제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시장으로 앞다퉈서 진출해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간편 결제 시장에 세계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간편 결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이 이 간편 결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거 하나 질문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테크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혹시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테크핀, 핀테크 두 개가 서로 다른 건가요, 이사님? 네, 핀테크는 이제 다들 들어서 익숙하시겠지만
핀테크의 P는 금융의 파이낸스, 네.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테크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즉 금융을 기반으로 한 기술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신한은행의 소울이나 우리은행의 위비톡 같은 경우가 핀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만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기술을 기반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반대로 테크피는 이 합성어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대로. 근데 실생활에 어떻게 있을까요? 테크가 앞에 있죠. 네. 네. 기술 중심의 회사가 금융을 접목한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핀테크는 금융 기반의 기술이 접목된 거고 테크피는 기술 기반의 금융을 끌어온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테크핀 좀 익숙한 단어들이 하나 둘씩 이것과 연관돼서 들려오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 속 테크핀 사례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에서 정답이 있다고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와 테크핀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네. 그렇다면 테크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크 기술적인 부분에 금융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도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이 도반된 시설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테크핀 기업의 공룡기업, 전 세계적인 공룡기업이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만든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게 있고요. 미국의 페이스북에서 페이스투페이, 국내에서는 테크핀 기업에서 선도주자인 카카오뱅크,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페이가 있죠. 삼성에서 만든 삼성페이. 이게 대표적인 주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는 그렇게 좀 다르게 다가오는데 금융 전반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두 단어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이사님. 테크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 4년 안에 금융 서비스가 테크핀 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핀테크라는 대신에 테크핀이 이제 일상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많은 기술 기반 기업들이 이제 금융사를 인수하면서 테크핀으로 나서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한 단순히 채팅 사이트로 시작한 카카오가 이제는 은행이나 교통 그리고 카카오 프렌드 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로 인상 깊고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오프라인 은행 및 이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점점 축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핀테크와 테크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아직은 좀 헷갈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미 둘 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만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8월에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P2P 관련 법안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난 30일에 금융당국이 시행을 앞두고 P2P 금융업 감독 규정과 시행세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행세칙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볼까요?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해당 요건과 절차를 통해서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춘 P2P 업체를 검증하고자 등록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용자들의 P2P 플랫폼 선택이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와 상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동시 제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P2P 업체가 연체와 부실로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진 업체의 경우 일부 영업 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 관리 의무를 또 규정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또 제한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P2P 업체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또 손해배상을 이제는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등록 취소 및 폐업 시에도 유지가 된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P2P 업체는 영업 재무 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등을 분기 월별로 감독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구체화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P2P 금융업 이 시행 세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이렇게 눈이 가는 게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항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투자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대표님?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투자가 보호에 관련된 중점 사항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을 유형의 첫 번째 방법은 투자가가 상품에 대해서 분별하기 어렵게 상품을 섞어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도 위험 상품이 높은 신용대품 상품이든지 물론 전체 신용 상품이 나쁘진 않습니다. 고위험 상품에 있는 상품과 저 위에 위험 상품에 있는 상품을 섞어서 투자가가 판단할 수 혼란스러울 수 있게끔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상통화. 여기서 이제 말씀 많이 나왔던 비트코인, 네, 이런 것처럼 또는 또 파생 상품. 소비자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이나 파생 상품을 결합을 한다거나 연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위험 상품이 된다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그리고 연체 기록이 많았던 차주에 대한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이 세 가지 사항으로 중점적으로 강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연체율 구간에 따른 어떤 의무도 생긴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이사님. 네, 연체율의 비율에 따라서 일부 영업 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 관리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첫 번째 연체율이 만약에 10%를 초과할 때는 자기 계산을 하는 새로운 연계 투자를 할 수가 없으며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하는 또 연계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15%를 초과하게 될 시 금융사고 또는 부실 채권의 발생 등 온라인 투자업과 관련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의 공시 의무를 가지게 했습니다. 자, 물론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20%를 넘게 되면 연체율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고지하는 또 보고 의무도 발생을 합니다. 네, 시행 세칙을 제가 느끼기로는 소비자, 그러니까 투자자를 좀 많이 보호하는 울타리가 생겼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건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고 금융기관이나 P2P 업계에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현재 2019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의 한도를 증액해서 세부 사항을 증액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것이 향후 2020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투자 한도를 줄이고 세부적으로 안정성을 더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업계와 금융당국 간에 서로 이견 차이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금융당국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좀 더 강화된 재무 건전성과 신용도에 대한 높은 평가를 중점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P2P 업체에서는 시장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양면이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입장 모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만한 사항이고 일단 지금 정해진 시행 세칙으로 인하면 투자 한도를 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금 더 힘쓰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시행 세칙이 마련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은 물론이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고민 때문에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5년 차에 접어든 33살 외로운 늑대 이들입니다. 직장 생활에 큰 낙이 없는 요즘은 남는 돈으로 목돈을 좀 벌어볼까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요. 마땅한 투자처가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 중입니다. 몇 년 전에는 기사에서 가상화폐로 대박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주변에서는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고 팔았다는 그런 앓는 소리만 들은 터라 선뜻 투자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배포가 크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옥상에서 직장 동료랑 커피를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접했어요. 커피 한잔 해. 좋다.
커피는 이 맛이야. 커피 맛이 어때? 뭘 어때? 쓰기만 하지. 인생처럼 커피도 쓴맛이 최고라니까. 무슨 애늙은이 같은 소리야. 연애를 너무 쉬어서 멘트도 쉬었구만. 힘내 친구야.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데 너의 짝도 곧 나타나겠지? 어? 우린 아직 젊잖아 안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들떠 있어? 뭐 좋은 일이도 있어? 커피 맛도 왜 그러냐 물어보고. 너 여기다 뭐 했지? 아, 이 친구 많이 힘든가 보네. 말끝마다 툭툭.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가지라고. 그냥 혹시 이 커피 사 먹을 돈으로 빌딩 투자할 수 있다면 믿겠어? 에이, 말이야 방구야. 그게 가능하면 모두 이렇게 힘들게 살겠어? 일도 꾸역꾸역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참 속고만 살았나? 사실이라니까 이거 봐봐. 동료의 소개로 커피 한 잔으로 투자할 수 있는 리츠 상품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수익률 또한 높은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세상엔 무조건 좋은 투자는 없기 마련이죠.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마냥 좋지만은 않더군요. 부동산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도 안 좋잖아요. 그러다 리츠와 P2P 상품을 비교하는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SLB라는 상품이 리츠 상품과 비교돼서 불황에도 떠오르는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말을 듣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안전한 투자라면 용기를 내고 싶네요. 모아둔 돈은 현재 7천만 원 정도 있고요. 투자는 일단 3천 정도 시작해보고 싶어요. 수익률은 8% 이상이면 좋겠고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이 주 목적입니다. 저도 앞으로 결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이 주 목적인 외로운 늑대 이대리님의 사연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연기 덕분에 확 몰입이 됐는데 커피 한 잔으로 빌딩 투자할 수 있어? 이러니까 조금 사기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료인의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33살 남자분이시고요. 직업은 회사원이고 모아둔 돈은 7천만 원이지만 일단 투자는 3천만 원부터 해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기대하는 수익률 8% 정도고요. 특징이라면 배포가 작다. 그래서 좀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사실 다른 이제 부수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매달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면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할 것도 같은데 이렇게 투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리고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네. 돈은 휘발성이 있습니다. 휘발성. 네, 그래서 써도 부족함이 없는 게 네. 돈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날아가요. 그래서 다시 날아가죠. 네. 네.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 직장인 6명 중 1명은 직장 후 알바로 투잡을 하는 이 직바생이라고 또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직바생이라는 말이 있네요. 네, 직바생이라고. 네. 또 이렇게 투잡을 뛰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을 좀 길게 보시고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투자금을 불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돈도 중요한데 그보다 앞선 건 건강이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이왕이면 조금 시간을 절약하면서 체력도 좀 아끼면서 수익을 또 부수적으로 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커피 한 잔으로 투자 가능한가요, 대표님? 물론 가능합니다. 요새는 이제 그 아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즐겨 예. 마시고 있어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그 한참 금연 재테크라는 게 유명했었습니다. 담배 한 갑. 담배 한 갑으로 매일매일 네. 투자하는 투자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것을 여러 가지 채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리츠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자금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5천 원 이상부터로 투자가 가능하니 여러 번 면으로서 생각을 해보고 중심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커피 한 잔 값이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커피 거의 사실 매일 사 마시거든요. 그렇게 한 달 값을 모아서 투자를 해볼 수 있다면 아마 도전을 해볼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시면 일단 처음에 이분이 리츠라는 걸 듣고 관심을 갖게 되셨잖아요. 리츠가 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리치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리장성이 벽돌을 한 장에 사서 만리를 쌓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커피 한 잔 값 5,000원, 10,000원 이런 작은 돈들이 모여서 커다란 돈이 돼서 부동산을 사서 건물주가 되고 그 부동산으로서 나올 수 있는 월세 소득을 나눠서 가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리츠 상품은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상품은 주식회사로 평가할 수 있고요. 이 리츠 상품의 주관 부서는 정부 주관 부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게 되면 우리가 또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에 대해서도 감면 효과가 일정 부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리츠는 내가 커다란 돈을 갖고 건물을 사지 않는 일반의 소액 투자가들이 여러 분이 모여서 커다란 건물을 살 수 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 즉 임대료를 나눌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한 잔 값으로 빌딩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네요. 그럼요. 팩트 확인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게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런 경제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점이 걱정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사님? 네, 리츠는 원래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상품이라는 이제 평가를 원래는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손실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리츠 상품이 주로 이제 덩치가 큰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 그런 임대 수익이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렇게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부동산 리츠 상품에 경제 직경탄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불황이 지속되는 이런 시기 또 왜냐면 앞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투자처가 있을까요? 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하면 밤하늘의 별처럼 은하수에 떠 있는 별처럼 바로 제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이대리, 배대리, 우리 차이사님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항상 입 모아서 외치는 바로 SLB 상품입니다. SLB군요. 네. 네. SLB 또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황에도 안정적인 투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SLB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SLB 개념과 제가 왜 추천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LB의 개념은 Sale and Leaseback, 사서 재임대한다. 즉 대출을 쓰고 계신 한계차주의 그 대출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네. 그분에게 재임대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SLB 상품을 추천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한계차주에게 자기 집에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살 수 있게끔 하는 혁신적인 포용적 금융을 포용하고 있다. 즉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에게 임대료에 대한 안정성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고 있는 주거용 시설에 대한 임대료로 투자가는 5년 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그러니까 SLB와 리츠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라는 점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사님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 수익으로 인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혹은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이 전문적인 운영과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투명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은 그러면 임대료에서 나오는 돈을 이제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거고 배당 수익은 또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배당 수익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배당 수익이 발생을 하면 지분대로 이제 받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대리님께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리츠가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마음을 접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리츠와 오피스 공실률은 뗄 수 없는 관계겠죠? 리츠의 수익률은 임대 수익률과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이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 리츠 상품의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투자 건물의 공실률이 늘고 임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리츠 수익률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최근에 금융정보 업체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리츠 펀드와 그리고 일본 리츠 펀드가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무려 각각 마이너스 20.7%와 마이너스 10.2%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20%대라면은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가 우리 언제나 불황에 하면 불황기에는 SLB가 함께 따라오고 있는데 SLB가 리츠보다 더 좋은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그 사연을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소심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리츠와 SLB의 가장 큰 특징을 비교하자면 그 부동산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동산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현행 리츠에서 구매하고 있는 부동산 상품들은 대부분 대형 건물 오피스거나 쇼핑몰이거나 이런 상업용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축물은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오피스의 경우는 오피스의 사무실이라고 하죠. 사무실에 임차를 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코로나19처럼 사업 여건이 안 좋으면 네, 직격탄을 맞을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사업을 폐업할 수도 있고 임차료를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영향이 고스란히 이제 투자자들에게 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SLB 상품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에 가장 경기 민감도가 둔하다고 하는 주거용 상품. 그리고 즉 한계차죠. 내가 살던 집에 재임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도가 좀 둔하고 안정적이다라고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리츠와 SLB 모두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SLB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츠의 경우에는 대형 상가나 오피스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SLB 상품은 개인의 주거지, 특히 실거주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을 조금 덜 탄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정말 궁금한 건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안정적이긴 한데 도대체 얼마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환 스케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사님? 네, 1년 예상 상환 스케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을 보시면 첫째 달과 둘째 달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자 차이가 그거는 이제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금은 3천만 원이고 예상 수익률 8%, 기간은 12개월 1년입니다. 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세전 수익은 240만 원입니다. 자, 총 세후에 받게 되는 수익은 이자를 제하면 세금을 제하면 174만 원을 수령을 하시는데 12개월 차에 원금 3천만 원과 이자 174만 원을 받으셔서 3,174만 원을 수령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SLB는 제가 5년 동안 현계차주가 거주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5년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매년 174만 원을 이자를 받으셔서 5년 후에는 87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시는 그런 스케줄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3천만 원과 87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최종 수익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상환 스케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SLB는 불황에도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주목받고 있다. 이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셔야 될 점들 또 알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테크 꿀팁으로 한 마디씩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대표님부터. 네. 시장 흐름의 재테크 방법을 선택하라.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혼선이 많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재테크방법을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듯이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어떤 꿀팁 전해주실까요? 네, 엔잡의 수익을 SLB로 활용하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엔잡을 하시게 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침체기에 맞는 SLB를 활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꿀팁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꿀팁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이사님? 네,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고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께만 02-2128-3330으로 사전 예약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30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이나 방송 끝난 이후에나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핀테크 투자 백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부동산 P2P 상품입니다. 지금 이 상품은 상환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런 상품이고 성공적인 P2P 투자 사례로서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시 참고가 되는 사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P2P 상품은요. 바다가 보이는 거실, 일명 오션뷰라고 하죠.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 생활과 해변 라이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어떤 상품일지 궁금하시죠? 먼저 상품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해당 상품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주상복합 건축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고요. 규모는 1673.4제곱미터입니다. 약 506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6개월이고요. 용도지역은 주상복합 신축사업입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상환 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리파이낸싱. 리파이낸싱은 다시 말씀드려서 재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서 전액 확보하고 있으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타 금융기관으로 대환 대출로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 매각을 통해서 상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1673.4제곱미터, 한 506평 정도의 규모고요. 공사기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상환 재원에서 리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이사님? 네, 리는 영어의 RE의 약자로 접도어입니다. 그렇죠? 다시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파이낸싱 대출, 다시 대출을 한다.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을 새로운 곳에서 조달을 해서 상환을 하는 것을 리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지 않습니까? 사실 해운대 가까이에서 오션뷰 바라보는 건 물론 좋은데요. 바다만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주변 환경은 어떤지도 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입지 여건이나 혹시 또 개발 호재들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본 현장의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장 입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2호선 중동역과 2호선 장안역을 더블 역세권 1km 안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해운대 구청과 같은
세무서, 우체국 같은 관공서들이 많아서 회사도 많고 해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해운대역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지방으로 출장이 다니기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해운대가 11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치 주거 벨트가 조성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 생활과 해변 라이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작년에 물론 외지인과 외국 투자자가 무려 3배 이상 매입한 건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지역은 최고급 주거 지역으로 아마 탈바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운대는 국제회의 또 복합지구가 지정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백스코를 중심으로 또 천혜의 자연환경 이 해운대의 특급 호텔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지정이 돼서, 이 지구가 지정이 돼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침체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치 주거벨트에 위치한 부산시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물의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더블 역세권에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까이 있고요. 또 관공서, 전통시장들까지 둘러싸여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투자 수요, 또 실거주하시려는 분들도 모두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꼭 살아보고 싶다라고 꿈꾸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자들은 언제나 또 자신의 투자가 안전한지,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하기 마련이잖아요.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투자 보호 장치라고 명명하는 항목인데 4가지 항목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되는 돈,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안정성이 잡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형 토지 신탁자의 위탁 수익권 증서, 2순위 수익권 증서로 투자금의 130%를 설정할 수 있다. 즉, 내가 투자된 투자 금액의 130%, 100% 중에 30%를 더 안정성을 확보해서 130%의 수익권 증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행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의 대출 법인의 개인 연대 보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의 법인의 연대 보증 및 시공 책임 준공 확약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으로도 원금 회수가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회수가 안 될 시기에는 NPL 채권을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으로 투자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4가지의 투자 보호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P2P 투자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PF의 경우에는 또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상품 투자하면 수익금은 얼마나 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예상 상환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할까요, 이사님? 네, 모집 금액 5억 원에 투자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상품의 수익률은 13.5%였습니다. 기간은 6개월이었고, 첫째 달 보시면 여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 22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세전 발생하시는데 세후 16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매월 발생하시다가 6개월 차가 되면 원금 2천만 원과 이자를 같이 받으셔서 토탈 2,098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스케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6개월 뒤에 98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아보실 수 있다. 수익률이 13.5% 정도 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P2P 상품을 투자할 때는 또 얼마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도 중요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지 좀 상품의 담보가치 분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담보가치 분석을 하는 이유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관점에서 정말 안정성이 있는지 관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담보가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순위 선순위 금액이 금융기관에서 410억 원,
LTV 비율로 56% 구간이고요. 2순위 P2P 펀딩을 통해서 모집되는 금액은 78억 원. 그래서 토탈 11%. 그래서 두 금융기관에서 대출되는 통합 금액은 240억 원이 되고요. LTV 비율로서는 67%. 즉 다시 말해서 LTV 70% 이내의 담보대출로 원금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예상 상환 시나리오, 그러니까 수익금과 또 담보가치 분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의해서 어떤 점들을 꼭 살펴보면서 P2P 부동산 PF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핵심적인 요약 포인트만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동물건은 예상 감정가 대비 우리가 LTV라고 하죠. 담보대출 비율이 67% 수준으로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리형 토지주택 위탁 수익권에 대한 2순위 근질권을 대출금의 30% 더 선정한 130%를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시공사 법인 대표의 연대 보증 및 책임중고 확약으로 준공의 리스크를 낮추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만약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상한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또 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우리가 자산 유동화 회사라는 통해서 채권 매각을 통해 또 대출금을 회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규제 해제로 인근 지금 여기는 해운계는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준공 후 위험 공실률은 상당히 낮은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부동산 건축자금 대출 상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상품은 이미 상환이 완료된 상품이고요. 앞으로 P2P 투자할 때 특히 부동산 PF 관련할 때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의 개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꼭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조금 더 쉽고 또 유익한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꿀팁 많이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또 이런 기회 있죠, 대표님? 네, 있습니다.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란로 3원타워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선착순 20분에 한정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화번호는 02-2128-3330번입니다. 전화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예약하신 다음에 오프라인 세미나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희에게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전문가의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최대한 많은 것들 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제의 흐름에 맞는 정보들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대표님? 오늘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해운대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네, 좋으셨나요? 마음의 위로를 받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떠셨어요? 네,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된 것 같은데 네. 이제 하루빨리 마스크를 저는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발 마스크를 벗고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또 해운대에 위치한 이런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더 좋은 미래가 저희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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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밀착형 핀테크 정보 토크쇼 핀테크 투자백서. 오늘은 경제 불황에도 안전한 투자처라고 평가받는 SLB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부동산 P2P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수익 구조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핀테크 투자백서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재테크 노하우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경제 상식, 실생활에 유용한 재테크 상식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